손 이런 거 보세요. 현실 손이랑은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도 예쁘다. 결국 중요한 건 예쁘고 귀여우면 그만. 그래서 오늘 할 강의는 데포르메를 그림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한번 신청을 받았죠. 신청받은 망령분들의 그림을 피드백하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데포르메 우리가 되게 많이 다뤘죠. 데포르메 뭡니까? 결국 변형입니다. 변형. 우리가 그리는 미소녀는 뭐다? 사람에서 변형을 해왔습니다. 얼굴 이만한데 목은 이만해. 어깨 요만해. 다 얇고 다 작죠. 다른 생명체로 봐도 무방합니다. 인간의 형태를 띠기만 한 또 다른 이제 생명체. 자, 실제 사람이랑 비교하면 어깨는 얼굴의 한 3배고 근육도 있고. 이런 미소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이제 생각이었겠죠? 나는 소녀가 팔다리가 가늘고 목도 얇고 손도 작은 게 예쁘다고 생각해 하고 누군가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데포르메는 결국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간 의도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는 거에다가 다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사람들이 목 얇게 그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굴 크게 그리고 눈 크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나는 목이 얇은 게 조금 더 가늘어 보이고 목이 길어 보여서 좋더라. 이런 인지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손이 큰 것보다 작은 게 조금 더 느낌적으로 귀엽더라. 실루엣적으로 좋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그렸는지 어디가 어떻게 닮고 싶은 건지 닮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쓸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닮고 싶은 화풍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분의 그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따라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돈 달린 그림이라고 이제 그냥 착시 걸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그림.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작가님들의 생각을 추측하고 읽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와닿는지 회색과 검정색을 쓰니까 어떤 식의 느낌이 되고 얼굴 크기가 요만한 상태에서 눈 크기가 한 요 정도일 때는 어떤 느낌인지 눈을 좀 내리면 또 어떤 인상이 되는지 혹은 눈 가장자리에 이렇게 붉은색 칠해지죠. 이런 붉은색을 칠하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보려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계속 생각을 분석해보세요. 작가님이 왜 이렇게 그렸는지.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작가님이나 화풍을 이제 분석해봐요. 딱 한 장만 가지고 오진 않겠죠. 얼굴은 이분께 좋고요. 색감은 이분께 좋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싹 보면서 귀엽다. 첫인상이라던가 저는 이 작가님 그림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 첫 번째로는 닮고 싶은 작가님이나 화풍을 분석. 처음에는 가볍게 분석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은지 싫은지 그 정도. 무작정 이거 닮아야 돼 이런 거 말고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분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 닮고 싶다. 그 정도로 한번 훑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닮고 싶은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분 그림 그냥 좋아. 이러면 안 되고요. 얼굴이 좋은지 색감이 좋은지 몸이 좋은지 허벅지가 좋은지 내가 어디가 닮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닮고 싶은 부분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 정도 3단계 정도로 짧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계속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되게 겉핥기식으로 따라하기 밖에 안 되니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게다가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작가님의 화풍이라는 게 정말 몇 년간의 10년, 20년 이런 시행착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인체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색감도 밸런스도 다 취향이 이렇게 섞인 게 그분의 그림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강의는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이렇게 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추리해 보면서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짚어주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예민할 수도 있는 팝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혹시나 이런 거 분석하고 따라했다가 나 팝풀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하는 망령이 있을까봐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팝풀이가 뭐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화풍을 과도하게 따라하는 행위인데 어느 정도 손이라던가 눈이라던가 조금씩 닮을 수 있는데 좀 아무리 봐도 와 이거는 이분 그림 같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분 그림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람들마다 또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게 참 애매해요. 게다가 이게 또 애매한 이유가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창작물들이 결국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좀 예술가들끼리 암묵적으로 좀 지켜주면 좋은 도덕적인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부색 조명도 똑같이 하고 머리카락색 옷주름 스타일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진짜 다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 엄청 비슷해지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파쿠리에 관해서 그 작가님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화풍을 개발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화풍이라는 게 본인의 이제 고유한 개성이죠. 예술가한테는 개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 그림체, 화풍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도 하니까요. 자기만의 무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좀 중요하죠. 근데 그런 본인의 취향이나 개성까지 남이 따라해. 똑같이 막 따라해. 이제 원래 인간이라는 게 각자 고유한 개성이 있고 그게 남과 겹치면 좀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먼저 개발한 화풍이라던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작가 대 작가로서 리스펙. 다른 창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창작물들도 먼저 나온 거를 과도하게 따라하면 표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면 좋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으악 나 파쿠리 범죄면 어떡해 막 이런 저 그리고 막 공부도 못하고 남을 분석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이런 거를 제가 피했으면 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보통 파쿠리가 되는 경우는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창작물이 나오면은 그분의 화풍을 빌려서 좋아 보이는 창작물이 탄생한 거지, 정말 본인의 생각으로 그린 거는 좀 아니잖아요. 다시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내가 좋아서 그렸어? 내 생각으로 그렸어? 이제 물론 그림을 공부하게 되는 도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과하게 참고하게 되기도 해요. 여태까지 봤던 레퍼런스가 적기 때문에 엄청 닮고 싶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어린 친구들 저 모모님이랑 똑같이 그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따라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창작물이 결코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화풍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상업적인 어떤 무기를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도 그때만 한 신경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그림에게 떳떳할 수 있게 구석구석에 본인의 생각을 생각을 자꾸 담아주면은 그거 이제 파쿠리가 아니라, 당연히 파쿠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이제 창작한 생각이 들어간 여러분의 작품이 되는 거죠. 닮고 싶은 분들이랑 당연히 생각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학이라는 거는 비슷비슷하거든. 이렇게 그리면은 아름답고 이렇게 그리면 밀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겹칠 수밖에 없어. 이런 분홍색이 좋다던가 난 눈이 큰 게 좋다던가 하이라이트는 이런 모양이 좋다라던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겹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히 다 똑같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화풍으로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좋아요. A 작가님 화풍도 공부해보고 B 작가님 화풍도 공부해보고 뭐 C의 게임도 참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화풍 그리다 보면은 얼굴 같은 건 A분 느낌이 좋았고 옷주름 스타일은 B분 느낌이 참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이게 되거든요. 나의 생각 같은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만의 취향, 색 그런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면은 아주 좋다. 그럼 이 사람은 사진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 그분도 뭔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이분도 사진 모작을 했을까? 하면서 사진도 모작해보고, 혹은 그분이 올린 뭐 스터디라던가 공부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참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실제 현상들이라던가 이론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다른 분에게 또 눈길이 가. 그럼 그분도 공부해보고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이런 파쿨이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꺼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담고 자꾸 연구하고 의도를 담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들의 창작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드백 드릴 분은 망령님인데요. 이런 화풍이 담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신 공식 일러스트인데 사연을 읽어봅시다. 제가 원래 추구했던 스타일은 위 일러스트처럼 묘사한 듯 안 한 듯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지 묘사가 자꾸 쌓여요. 본인이 문제점을 써주셨네요. 몰입을 해서 묘사가 쌓여만 가고 있다. 제 생각에는 무의식이네요. 묘사를 줄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퀄리티는 높아 보이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미호요 쪽의 일러스트는 게임 일러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개인작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머리를 싸매서 같이 만들고 합의한 그림체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고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1대 다수로 붙는 거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님의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말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을 묘사하시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무릎 참을 수 없으시죠? 제가 많이 묘사하시는 분들 보는데 꼭 묘사 많이 하시는 분들 무릎을 꼭 열심히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미소녀는 무릎을 열심히 그리면 그릴수록 실사가 되니까 조심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무거운 화풍으로 그리게 돼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신 화풍에 대해서도 분석 조금 해드리면서 고쳐 나가보도록 할게요. 묘사를 줄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퀄리티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핵심입니다. 자, 원신의 특징이 묘사는 거의 없지만 퀄리티는 높아 보이고 깔끔합니다. 이상하다. 왜 얘네들은 묘사를 무릎도 이렇게 그렸는데 요 정도밖에 안 그렸는데 배 묘사도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왜 괜찮아 보일까?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입시를 했고 좀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겁나 파면은 완성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고 묘사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본향 미소녀 그릴 때는 그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묘사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얘들 왜 묘사 안 했는데 왜 밀도 있어 보여? 여러분들도 추측해 볼래요? 이유가 뭘까요? 신체는 심플한데 악세나 의복 문양에 힘을 줬어요. 디자인의 밀도가 높다. 색감이 트렌디하다. 원근감이 좋다. 밸런스가 좋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배경은 좀 뺄게요. 배경이 화려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런 문양 같은 부분 그냥 얼기설기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예쁜 패턴들이 있어요. 팔은 이렇게 시원하게 빼서 겨드랑이가 보이는 예쁜 라인을 강조하다가 이 가슴 부분에서는 밀도를 높여줬다가 또 트이고 시원하게 내려오다가 또 밀도 주고 이런 이제 광택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던가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죠. 색깔도 다양해요. 파랑, 흰색, 금색, 망사, 가죽 정말 다양한 재질도 쓰였고 털도 있네요. 위에는 또 이제 하얀 이제 코트 같은 걸 걸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자인을 잘했다. 디자인의 밸런스가 정말 좋다. 두 번째로는 아웃라인인데요. 이런 그림일수록 아웃라인이 생각보다 두껍고 선명합니다. 연필 같은 흐릿흐릿한 아웃라인도 있고 저희가 쓰는 것처럼 이런 물 섞인 듯한 아웃라인도 있고 이렇게 선명한 칼처럼 쓰는 아웃라인도 있죠. 얘는 어때요? 정말 선명한 아웃라인을 쓰고 있어요. 멀리서 봐도 아웃라인이 거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고요. 이 아웃라인이 사라지지 않도록 묘사를 안 한 거죠. 아웃라인은 묘사를 하면 할수록 안 보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 이쪽을 점점점 묘사한다고 쳐봐요. 묘사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뭐 대비를 센 조명을 쳤다고 쳐봐. 이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에 있는 선화가 안 보이게 되죠. 이 신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는 세졌지만 이 부분은 이제 대비가 비슷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들이 안 보이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봤을 때 피부라던가 의상 같은 부분 엄청 어둡게 칠하지 않잖아요. 아웃라인들이 다 살아있도록 문양들이 죽지 않도록 정말
연하게 칠해줬어요. 명암 같은 부분들 중간 톤으로 이제 살살살 칠해줬죠. 이렇기 때문에 선이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소녀 그림들을 잘 관찰해보면은 생각보다 아웃라인이 절대 안 죽어요. 아웃라인을 굉장히 선명하게 쓰거나 두껍게 쓰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채색과 밸런스를 맞춰서 선을 존재감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선화, 선명도라고 생각해요. 선화가 결국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다 맑은 채색을 쓰고 있죠. 선화 다 보이잖아요. 선화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실루엣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인지 정말 명확하죠. 물론 이런 선화가 잘 보여도 괜찮으려면 드로잉력이 따라오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덩어리를 치고 빛으로 뭉개버려. 그러면 조금 얼버무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선화 같은 거는 멀리 있어도 다 선명하잖아요. 외곽 다 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버무리거나 대충 그리거나 살짝 잘못 그리면은 겁나 티가 납니다. 여기 발가락 보세요. 정말 섬세하게 다 그렸죠. 여기 이 문양 투시 보세요. 투시 다 맞췄죠. 이 원을 보십시오. 이 원의 각도와 이쪽 원의 각도 이런 것도 다르게 그려줬어요. 여기 두께까지도 표현해줬죠. 이 주먹을 보세요. 진짜 꽉 잘 쥔 주먹 같은 게 보이죠. 이 주먹도 잘 그렸죠. 어느 한 군데도 드로잉으로 그냥 대충 그린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화를 돋보이는 그림을 그리려면 드로잉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됩니다. 조금 더 추가할 게 있겠다. 빛이나 대비를 세게 주지 않아도 좋아 보이게끔 포즈라던가 밸런스가 좋아야겠네요. 이런 흩날리는 게 좀 멋지다던가 디자인이 잘 보이도록 정면을 향하는데도 포즈가 다양하고 나이다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에서 촬영했잖아요. 구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네요. 어느 정도 분석을 좀 했으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비율 같은 부분에서도 이쪽이랑 많이 다르네요. 제가 이거 트레이싱 해서 올게요. 여러분들이 데포르메가 닮고 싶다면은 트레이싱 하면은 정말 빠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얼굴형 그려주고 눈 크기 그려주고 목 그려주고 어깨 뭐 이런 그래서 비율을 파악해보세요. 형태가 닮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목 두께가 실제 사람의 목 두께랑 비슷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어깨는 좁습니다. 실제 사람 비율에 맞출 거면 어깨를 늘리셔야 되고 이런 미소녀 비율에 맞출 거라면 목을 줄이는 게 좋겠죠. 목을 줄여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아웃라인은 선명했다라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아웃라인을 선명하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분석을 일단 안 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다는 게 되게 큰 느낌? 이 입술 모양도 뭔가 엄청 매혹적이고 싶은 건지 예쁘고 싶은 건지 의도가 좀 불분명한 느낌의 입이네요. 입술의 묘사도 참고해보세요. 살짝 있네요. 살짝. 미소녀는 묘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실사에 가까워지니까요. 은은하게 해주세요. 은은하게. 그래서 아까 뭐 리버스 1999의 영향을 받은 것도 같다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리버스 1999는 무거운 화풍이니까요. 둘 다 뭐 섞는 방법도 있지만 섞으려면 일단 하나 먼저 따라해 보시고 다음 그림을 두 개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도 한번 관찰해 보죠. 생각보다 묘사가 많지 않고 하나의 실루엣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너무 이런 묘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눈 화장이 색깔이 두 개네요. 하나는 줄여주는 게 좋아 보여요. 보라색일 거면 확실하게 보라색. 붉은색을 쓰고 싶다면 보라색 계열 붉은색으로 좀 섞어주시고 너무 색깔이 많아도 좀 헷갈리니까 눈의 확실한 형태 먼저 잡을게요. 지금 여기도 에어브러쉬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아까 저 원신 일러스트들 보면은 에어브러쉬 거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인 묘사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랑 가슴 쪽을 보면 묘사 자세히 하면 재밌어요. 물론 재밌겠죠. 재밌으니까 묘사하겠죠. 근데 재미와 의도대로 그린다는 건 조금 다른 거랍니다. 저도 재밌는 것만 그리면 괴물만 그렸을지도요. 우리가 재미만 추구하면 게임만 하듯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랄까.
그냥 편한 대로 그려서 재미있는 걸지도. 원래 머리 쓰면서 그리면 스트레스 받거든. 재미만으로 그리면은 좀 성장이 늦을 순 있다. 이제 포즈 같은 부분도 어깨 여기, 어깨 여기, 기울기 있죠. 콘트라포스도 중요하다고 했죠. 얘 어깨 여기, 어깨 여기, 기울기. 얘가 더 앞에 있고 얘 뒤에 있어요. 체감 Z축 공부했었죠. 어떻습니까? 정면입니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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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뒤로. 이러면은 불리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불리하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로큐님 피드백을 꽤 많이 했어가지고 기억하거든요. 저번에 그림도 너무 정면으로 그려서 틀어버렸는데 왜 또 이렇게 그렸죠? 제가 기억하거든요. 피드백한 거. 다 기억하지 여러분들 피드백한 거. 해명 타임. 뭘 매달아. 원신 봤을 때 명암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로잉만으로 승부를 딱 봐야 되니까 앞에 있는 손, 뒤에 있는 손, 튀어나온 다리, 들어간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콘트라포스토 신경 써 보시고 몸매도 봅시다.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을 보여주고 빨리빨리 하는 거거든요. 아예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크로키하고 트레이싱 해보는 시간, 얼굴 이렇게 크기 재보고, 눈 크기 재보고, 코 크기 재보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어야 마음에 드나 이런 거를 날 잡고 계속 비교해보면 좋아요. 나 봤을 때 허리가 되게 가늘고 허벅지가 이렇게 탄탄한 구조 같아요. 물론 이것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발 열심히 그리셨네요. 제 생각에는 그림은 곧잘 열심히 그리시는데 요즘 좀 트렌드라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서 어떤 완성도를 추구하는가 혹은 게임들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유행하는 화풍? 유저들은 이 화풍을 왜 좋아하는지 그런 거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같은 거 그리신 거 보니까 열심히 그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그리면은 쉽게 이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런 추구미 같은 거를 완전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알아는 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열광하는지. 자, 배도 한번 보죠. 거의 투톤에 가깝게 이런 부분 살짝살짝만 해줘. 그러니까 이런 미소녀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묘사를 그렇게 리얼하게 한 거를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하는데 예쁘게만 해놓은 걸 좋아해요. 실제 복근도 이런 것들이 좀 끌어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드라지기보다는 판판한데 살짝살짝 이제 배꼽이라던가 미묘하게 좀 중간 톤으로 들어간 이런 것, 이런 표현? 걸 좋아하거든요. 완전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몸에 대한 연구도 해보시고 다들 좋아하네. 저는 사실 배 나온 걸 조금 더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배 나왔어요.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거. 제가 귀여워하는 배 라인은 미소녀가 살짝 나온 거예요. 미소녀가 중요. 미소녀가요. 이런 손목 라인들도 좀 더 얇고 확실하면 좋겠죠. 옷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판판하게 펄럭이 있네요. 자, 이 친구 옷 펄럭이는 거 봐주세요. 아주 난리가 났죠. 이 나이다 옷 같은 경우는 안 펄럭이잖아요.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꺾이기 힘들어요. 자, 이 얇은 천 너무 난리가 안 났습니다. 난리 나야 예쁘겠죠. 포즈가 차분하면 옷이라도 조금 난리 나주는 장신구에 대한 디테일 좋은데 미소녀 그림체답게 아웃라인을 조금 더 잘 보이게 채색을 연구해 봅시다. 지금은 이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다 진해서 선이 자꾸 묻히고 있죠. 제가 그래서 블랙으로 완전 진하게 따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도를 높여주면 라인이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소녀 그림 그릴 때는 이런 선화 드로잉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할 때도 한 선으로 제대로 그어보려고 하고 손 같은 것도 물론 이 손도 괜찮은데 자 참고할 만한 게 또 있어서 제가 많이 참고하는 케이온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손 이런 거 보세요. 명암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손의 선화만으로도 이거 손이다 뭔가를 쥔 형태다
있다. 작고 귀여운 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더 현실 손이랑은 살짝 다르거든요. 엄청 여리여리하고 얇고 근데도 예쁘다. 결국 중요한 건 예쁘고 귀여우면 그만. 그래서 이런 손가락도 좀 더 얇게 그려주면 예쁘겠죠. 다시 정리용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닮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리지 말고 내가 얼굴 비율이 닮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본다. 트레이싱을 해봐서 나의 그림과 비교해본다. 물론 이 작업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석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원신 화풍 분석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거를 하루 종일 혹은 좀 수일에 걸쳐서 분석해 보시면 좋고 크로키도 하고 트레이싱도 해보면서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적용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작을 아예 해보는 것도 좋겠죠. 모작하면서 알아가는 것들도 많을 테니까요. 드로잉 부분에서 일자인 평면적인 느낌보다 살짝 틀어줘서 이파른 공간을 이렇게 조금만 더 주고 여긴 좀 없죠. 이런 차이 살짝 쳤고요. 무릎 같은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까지 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풀어줬습니다. 여기서 살짝 더 묘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런 그림체를 추구한다면 진짜 살짝의 터치로 끝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저도 무릎은 많이 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닮고 싶다, 적용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 분석하고 아까 말했죠. 의도가 중요하다고. 작가님이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게임 회사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하는 것들 차근차근히 분석해서 적용도 해보고 근데 그래도 돼요. 적용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다시 돌아가도 돼. 원래 해봐야 아는 거야. 해봐야 내 그림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았다가 지웠다가 망해도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체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면 댓글로 또 궁금한 것들을 써주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유바.